며느리는 집안 사람이다. 죽어도 시댁 귀신이 돼야지 어디 아프다고 꾀를 부려. 유산한 몸을 이끌고 온 며느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배추 300포기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며느리의 눈빛을 외면한 채 시어머니는 그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좀 더 빨리 움직여라. 그래가지고 언제 다 하니? 식은땀을 흘리던 며느리는 김장 2시간 만에 하혈하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젊은 애가 엄살은 우리 땐 애 낳고 밭도 갈았어. 기절한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말순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땀범벅이 된 아들 민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놀란 친척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민호의 시선이 피 묻은 바닥과 빨간 고무 대야를 향했습니다. 그래, 김장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날 300포기 김장독과 함께 말순의 노후도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 찾아올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하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겨우 이틀 전 병원에서 받은 수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수진이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진통제 먹고 푹 쉬어. 민호가 약을 내밀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된 대사 및 장면 아침 드라마 톤. 말순이의 목소리는 크고 선명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다. 민호가 허리를 세우며 곧장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장한다. 너네 큰 삼촌도 오고 사촌들까지 다 온다. 작년에 김장이 작아서 다들 난리였어. 올해는 제대로 해야 돼.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조금 깨물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어머니, 수진이가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김장한다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대답이 느려? 며느리가 집안일 도와야지.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누가 대신해?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많이 안 좋아요.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말순은 바로 콧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요즘 사람들은 조금 아프면 큰일 난 줄 알아. 나도 애 낳고 이틀 만에 마당 쓸고 밥상 차렸다. 그 정도는 해야지. 수지는 침대 위에서 전화 소리를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엔 그냥 쉬게 해주세요. 다음에 도울게요. 하지만 말순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며느리는 집안 사람이다. 김장하는 날 안 오면 사람들 눈총 받는다. 그거 견딜 수 있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 박듯 말했습니다. 수진이 데리고 와. 늦지 말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힘겹게 눈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래? 민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장 오라고 하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호야, 나 진짜 못 가. 일어서기도 힘들어.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말해볼게.
이번엔 그냥 쉬어. 그러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잖아. 거실엔 말순의 말이 아직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사람이다. 그리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이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더 와야지. 집에만 누워 있으면 더 아프다. 어미가 차려주는 밥 먹고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민호가 난감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려고요. 그러자 말순의 말투가 더 강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든 사람을 혼자 둬? 그게 말이 돼?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뜨뜻하게 먹으면 금방 좋아져.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수진이가 아직 많이 아파서요. 말수는 못 들은 듯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 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해놨다. 그냥 와서 쉬면 돼.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냥 얼굴만 보자꾸나. 그리고 마지막 말은 거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절대 불편하게 안 한다. 알았지? 꼭 와라. 늦지 말고.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민호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떡할까? 수진은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자. 민호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뭐, 진짜 가겠다고? 수진은 떨리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자. 민호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일어나기도 힘들어. 걷는 것도 겨우잖아. 수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조금 빨개졌습니다. 괜찮아. 하루만. 아니면 이틀. 그 정도면 돼. 금방 오면 되잖아. 그러며 억지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차에 짐을 싣고 있을 때 수진이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수진을 보며 민호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가자. 차 안에서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시키려고 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절대 일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본가에 도착하자 말순이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이구, 왔네 왔어. 수진아, 많이 아팠지? 얼굴이 확 상했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바로 그때 말순이 민호에게 쪽지를 툭 건넸습니다. 민호야, 여기 적힌 약재 좀 사와라. 민호가 쪽지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붓기 빼는데 딱이야. 그냥 약국 가면 안 준다. 산 밑에 있는 한약방 가야 해. 말순이 민호의 등을 툭 치며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왕복 2시간 걸린다. 지금 가야 해. 민호가 당황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옆에 있어야죠. 아직 몸이. 말순은 단칼에 끊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며느리 못 챙길까봐? 걱정 말고 가라니까. 민호는 할 말을 잃은 얼굴로 차키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수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민호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마자 말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말순은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더니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탁! 고무대야와 칼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김장 준비하자. 말순이 크게 외치자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방수포가 걷히며 절인 배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300포기가 넘는 배추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때 친척 하나가 수진을 힐끔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앉아만 있어? 애 낳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수술했는데 그렇게 힘들어? 다른 친척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약하다니까. 우리 때는 다 했어. 수지는 말없이 배를 움켜쥐고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쉼을 허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진아, 저기 고춧가루 좀 가져와. 양념통도 하나 더 갖다 줘. 소금 없다. 얼른 좀 가져와.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녀는 김장 무리 한가운데 큰 고무대야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춧가루 묻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앉은 뱅이 의자를 수진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해. 괜히 서 있지 말고. 양념통이 수진 앞에 쿵 하고 놓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끝으로 배추 한 포기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며 배추가 바닥에 덜컥 떨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손에 힘도 못 주고 뭐 하는 거야? 수진은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배추를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무겁고 배는 아파오고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말순은 그런 수진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동작 좀 빨라져라. 김장 다 끝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수진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조금만 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이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쉬긴 뭘 쉬어. 일하다가 자연히 몸 풀리는 거야. 말순은 수진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며 배추 속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해. 수진의 몸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새파래졌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한약방에서 한약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약사가 쪽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재 지금 판매 안 합니다.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요. 한약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자궁을 심하게 수축시킵니다. 산모나 수술한 사람은 먹으면 위험합니다. 심하면 피가 나고 쓰러집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한약사는 덧붙였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민호는 숨을 들이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해요. 감사합니다. 그는 약국 문을 밀치고 뛰어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본가에서는 수진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군 채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며 손에서 배추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김치 양념이 튄 거잖아. 잠깐 닦으면 돼. 옆에 있던 친척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별거 아닌 걸로 기절하려 하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헐떡였고 몸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쾅! 대문이 크게 흔들리며 열렸습니다. 민호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친척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발견하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 왜 이래? 민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장갑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말순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김장 좀 도운 거잖아. 뭘 그렇게 난리를. 그러자 민호가 처음 보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수진 죽을 뻔했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대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을 때 수진은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군 채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피와 양념으로 흥건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바지를 적신 서녀를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순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얘가 일 욕심이 많아서 쉬라는데도 굳이 하겠다고 했어. 말순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민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마당 한가운데 놓인 김장 매트를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으아! 민호가 울부짖으며 300포기의 배추를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가 마당 한쪽에 있던 소금물 호스를 틀어 말순과 친척들에게 난사했습니다. 으악! 친척들이 소금물을 뒤집어쓰며 도망쳤습니다. 민호가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야. 살인자. 말순이 물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친놈. 정신 나갔어? 민호가 축 늘어진 수진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말순이 민호 앞을 가로막으며 협박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내 명의로 해준 전세 보증금을 당장 빼버리겠어. 민호가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민호가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안고 응급실로 질주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응급수술에 들어갑니다. 민호가 수술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무력함에 오열했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민호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 씨죠?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네. 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말순 씨가 전세집 보증금 반환 청구와 강제 퇴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는 짐가방 하나만 들고 낡은 월세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민호의 회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 씨, 내일 출근해서 감사팀에 와주세요. 다음 날 감사팀장이 민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고발장을 접수하셨는데요. 민호가 서류를 받아보니 결혼 자금 1억 원 횡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호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차용증과 통장 내역이 있어서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대기 발령을 거쳐 권고사직 처리됐습니다.
모든 경제적 기반을 잃은 부부는 냉골인 단칸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버텼습니다. 수진이 시장에서 버려진 식재료를 주워와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같은 시간 말수는 동네 경로당에 떡을 돌리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폐류나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고 재산을 되찾으니 속이 시원해. 말순이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래도 친자식인데. 한 할머니가 말하자 말순이 코웃음 쳤습니다. 친자식이 뭐가 대수야? 내 말 안 듣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단칸방에서 민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수진이 민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일어설 거야. 민호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해보자.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몸이 덜 회복된 상태에서도 민호의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배웅했습니다. 응, 너도 무리하지 마. 민호가 수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호가 현장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요식업계의 새로운 바람, 박영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이모.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TV 속에서 영희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민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희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영희의 회사 로비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서요. 직원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민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영희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민호야? 영희가 민호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모. 민호가 일어서며 수진이 싼 묵은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맛봐주세요. 민호가 간청했습니다. 영희가 마음이 약해져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맛을 본 순간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영희가 다시 한번 김치를 씹어보았습니다. 이건 돈 아낀다고 젓갈을 뺀 언니 맛이 아니야.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던 정석 레시피 그대로네. 영희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담갔어? 네. 시집살이 할 때부터 계속 담가왔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민호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이를 당장 불러. 영희가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영희의 테스트 키친에 섰습니다. 한번 담가봐. 영희가 재료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수진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생새우와 찹쌀풀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빼고 담그셨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아껴야 한다면서요. 영희가 완성된 김치를 맛보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영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언니한테 떼인 돈 때문에 집을 나왔어.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알겠어. 영희가 수진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김치 사업을 같이 해보자. 수진이 김장에 대한 트라우마로 주저했습니다. 저는 김장이 아직도 무서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돼. 민호가 격려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다고. 수진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수진네 김치로 브랜드 런칭하자. 며칠 후 수진네 김치 브랜드가 런칭됐습니다. 영희가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는 정직한 명품 김치입니다. 홈쇼핑 첫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김치를 찢는 소리와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방송을 본 말순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 비법을 훔쳐갔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순의 김치는 원가 절감 때문에 맛이 변해 단골들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말순이 인터넷에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위생이 불량하다더라. 하지만 구매자들의 호평 후기에 묻혔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맛있어요. 이런 김치 처음 먹어봐요. 수진의 김치는 입소문을 타고 백화점 식품관까지 입점했습니다. 부부가 더 넓은 부지를 계약하며 공장 확장을 준비했습니다. 개업식 날 멀리서 숨어보던 말순과 민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보란 듯이 VIP들과 건배하며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말순이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고 수진에게 두 번째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민호가 수진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꼭 지킬 거야. 민호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공장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경비원도 늘렸습니다. 같은 시간 말순은 도박빚에 시달리는 조카 철수를 불렀습니다. 고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철수가 말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철수에게 착수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장에 불을 질러 싹 다 태워버려라. 철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모, 그건 빚을 갚아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철수가 주저했습니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하면 되잖아.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풍이 예보된 밤, 철수는 폭우 소리에 발자국이 묻히는 틈을 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환풍구를 뜯고 공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철수는 인화성 물질을 자재 창고와 숙성실에 뿌렸습니다. 미안해요. 철수가 중얼거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에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 돼. 수진이 불타는 공장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수진이 극심한 충격에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수진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민호는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타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위험해요. 소방관이 말렸지만 민호는 중요한 데이터 서버를 확보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수진이 조기 진통과 하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조치로 수진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말순은 화재 소식을 듣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천벌을 받았다니까. 말순이 경로당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말에 말순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영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소방서에서 발화점이 여러 곳이라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방화입니다.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잿더미가 된 공장 앞에서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공장은 탔지만 우리의 기술과 신용은 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찰이 공장 인근 편의점 CCTV를 분석했습니다. 휘발유를 대량 구매하는 철수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철수는 도주 자금을 받으러 말순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취조실에서 철수가 자백했습니다. 고모가 시켰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말순이요.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경찰이 즉시 말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실에서 수진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을 거야. 민호가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말순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박말순 씨 현주건 조물방화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했습니다. 나 안 가. 왜 나를 잡아가는 거야? 말순이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말순이 경찰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경찰관이 말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말순이 끌려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다더니 방화까지 시켰다니 정말 무서워.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말순이 면회 온 민호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노망이 났나 보다. 말순이 뻔뻔하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말순이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죽이려 한 건 내 아내와 뱃속의 아이였어요. 민호가 일갈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말순이 당황하며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민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영희가 변호사를 대동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장 피해액만 30억이 넘습니다. 변호사가 손해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합치면 50억은 좋게 될 거예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진에게 가했던 학대 사실들이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유산수술 이틀 만에 김장을 강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검사가 조서를 읽어나갔습니다. 민호 씨를 횡령범으로 몰았던 무고죄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죄목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악마 시어머니의 김장 테러, 며느리 죽이려 한 방화 사주 시어머니, 신문 헤드라인이 말순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선 수진이 만삭의 몸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유산수술 이틀 만에 300포기 김장을 시킨 건 분명한 학대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는 걸 보고도 김치 국물이라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을 횡령범으로 만들어 직장에서 쫓아냈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공장에 불까지 지르게 해서 저희가 죽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말순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피고인석에서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말순은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와 방화교사 등으로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주건 조물 방화교사, 상해, 무고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말순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혼절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으악, 어머, 쓰러져.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질질 끌려나가는 말순을 강제로 수감시켰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말순의 전 재산인 본가와 땅이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민호가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시작가 2억, 2억에 시작합니다. 경매사가 외쳤습니다. 다른 입찰자가 없자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낙찰자 강민호 씨. 경매사가 발표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집과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것이 됐구나. 민호가 등기부등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옥 독방에 수감된 말순이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말순이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하지만 면회객 명단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새 공장 부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신 스마트 팩토리로 지을 거야. 영희가 설계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보안도 완벽하게 갖출게요. 이런 일이 2번 다시는. 계절이 바뀌고 수진의 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완공된 새 공장에서 첫 생산 라인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가동이네. 수진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부부가 과거의 아픔이 서린 모든 것을 청산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미래만을 위해 살자. 민호가 수진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응, 우리가 해낸 거야.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할 때 수진이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민호가 아이를 안고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번엔 정말 우리가 지켜냈어. 수진이 지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3.2kg이고요. 민호가 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수진네 김치가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해외 대형 유통 채널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진출이 확정됐어요. 영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직한 김치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통했나 봐요. 영희가 계약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신생아를 안고 영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다 너희들이 잘한 거지. 영희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가 경매로 낙찰받은 본가 건물을 중장비를 동원해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으르르릉. 포클레인이 집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주인 감옥 갔다며? 아들이 집을 사서 부수는 거래. 그럴만도 하지. 그 어미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민호가 그 털을 평평하게 다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불도저가 마지막 잔해까지 치우자 넓은 공터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소 겸 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네요. 수진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건축가가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층은 직업훈련소, 2층은 숙소로 할 예정입니다. 교도소 안의 말순이 뉴스를 통해 자신의 집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집이, 내가 평생 살던 집이. 말순이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쉼터 건설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립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충격에 말순이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밥 안 드실 거예요? 교도관이 물었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냥 죽게 해주세요. 말순이 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차가운 진료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우울감 때문인 것 같네요. 의사가 담담하게 진단했습니다. 아이의 첫 돌잔치가 호텔 대신 쉼터 완공식과 함께 열렸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요. 수진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빨간 한복을 입은 아이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떡과 김치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게 그 유명한 수진네 김치군요. 주민들이 김치를 맛보며 칭찬했습니다. 아이도 정말 예쁘고요. 할머니들이 아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영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자신이 가진 지분 일부를 수진의 아이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물려받을 유산이야. 영희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까지는. 수진이 사양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내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내 손자나 마찬가지지. 영희가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수진이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함께 만들어봐요. 수진이 소외계층 어르신들과 나란히 앉아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니까 영광이네요. 한 할머니가 감격해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그는 수진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기자가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김장이 행복한 일이 됐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행사장에서 수진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김치가 공포가 아니라 나눔의 상징이 됐네. 응, 정말 다행이야.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수진이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잡이에서 아이가 김치 모형을 집어들자 좌중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김치 사업가가 될 거야. 민호가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처럼 정직한 사업가가 되렴. 수진이 아이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부부가 공장 입구에 영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이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됐네. 영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쉼터의 입소자들이 수진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기술도 배우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화면이 쉼터 간판과 활기찬 공장의 전경을 비추며 과거의 비극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민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1년이 지나고 수감 중인 말순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및 가석방을 신청했다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민호가 통지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민호가 수진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받아들여지진 않겠지?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방심할 순 없어. 민호가 서류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말수는 감옥 안에서 종교에 귀의한 척하며 모범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순이 교도소 예배당에서 목사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순이 성경을 가슴에 안으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말순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망구 또 연기하네. 목사님도 속겠어? 목사가 말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의무가장에게 통증을 과장하여 호소해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너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말순이 의무실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말순이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프다고요. 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가 즉시 변호인단을 소집했습니다. 말순의 교도소 내 진료 기록을 분석해 주세요. 민호가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보고했습니다. 명백한 꾀병 증세입니다. 검사 결과와 호소하는 증상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힌 징벌 기록도 많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피해자, 가족 대표로 출석한 민호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사회에 나오면 피해자, 가족은 또다시 지옥에 살게 됩니다. 민호가 위원들을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민호의 탄원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의견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가 말순이 교도관 몰래 수감자들을 괴롭혀온 징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위원장이 자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수감자의 병기에 오물을 부었다? 식사를 빼앗아 먹었다? 위원들이 기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종교 활동도 가석방을 위한 위장으로 보이는군요. 한 위원이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박말순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합니다.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순이 심사 탈락 소식을 들고 본색을 드러내며 감방 동기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고자질했지. 말순이 소리치며 한 수감자를 밀쳤습니다. 할망구 미쳤나? 왜 우리 탓을 해? 수감자가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말순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말순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독방 가시는 거 오래간만이네요. 말순이 독방에 격리되고 가석방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회사가 승승장구하자
과거 수진을 괴롭혔던 시누이들과 친척들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남이냐? 시누이가 비굴하게 굽실거렸습니다. 예전 일은 다 잊자. 이제 잘 되었으니까. 또 다른 친척이 애원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친척들이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이해하지? 시누이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고용한 보안팀이 그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누군지 알아?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시누이라고. 그래서 더 안 됩니다. 경비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CCTV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직접 나가서 욕을 해주는 것보다 무관심이 가장 큰 복수구나. 수진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돌아섰습니다. 민호가 법원의 개명 신청과 함께 아이의 성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민호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성도 바꾸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민호가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부부가 민호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민호가 묘비 앞에서 술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들이 아닌 제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 살겠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수진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자유야. 수진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민호가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차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백미러로 확인하며 민호는 자신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부가 창고에 박혀있던 옛 앨범과 물건들을 정리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호가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수진이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을 완료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후 수진 F&B가 코스피 상장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장 축하드립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상장종을 치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이제 진짜 대기업이 됐네. 수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민호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한 재료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여기까지 이끌어졌습니다. 5살이 된 아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사장님이야. 아이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친구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엄마 회사가 텔레비전에도 나왔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김치 좀 가져와. 친구들이 조르자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형기를 꽉 채우고 만기 출소하는 날, 늙고 병약해진 말순이 교도소 철문을 나섰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말순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말순이 중얼거리며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교도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말순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 1,000원도 없었습니다. 버스비도 없네. 말순이 한숨을 쉬며 걸어서 옛봉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그곳엔 낯선 쉼터 건물만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말순이 멍하니 쉼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동반자 쉼터. 간판에 적힌 글씨가 말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이 이렇게. 말순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쉼터에서 나온 관리인이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말순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안에서 쉬다 가세요. 관리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터덜터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 곳을 잃은 말순이 지하철역 노숙자 무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네. 한 노숙자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집이 없어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있어요. 여기서 밤새면 돼요. 노숙자가 골판지를 건네줬습니다. 말순이 골판지를 깔고 움츠러들며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료 급식소의 긴 줄 끝에 서서 배식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봉사자가 말순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식판에 담긴 김치를 한 입 베어 문 말순이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혀끝에 닿는 익숙하고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맛은. 말순이 김치를 다시 한번 씹어봤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 수진이 만든 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니 수진네 김치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목이 메어 밥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상장 기념 파티에서 민호와 수진이 영희에게 공로패와 황금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수진이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너희들이 잘한 거지.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아내의 정직함과 끈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네요. 한 투자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단칸방 동네의 언덕에 올라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었지. 민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6년 전이네. 수진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가 어디야?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처음 꿈을 키운 곳이야. 민호가 아이를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매년 후원해온 보육원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키우고 있어요. 편지 내용에 수진이 뭉클해했습니다. 내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위해 몰래 주문 제작한 순금 김장동 모양의 트로피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뭐야?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도개는 이제 행복만 담겠어. 수진이 트로피를 소중히 안으며 웃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걸음이 되어 피어난 찬란한 현재를 만끽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 민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행복하게 웃는 부부의 모습과 차가운 지하도 구석에서 김치 국물 묻은 식판을 끌어안고 잠든 말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피로 물든 김장독이 진정한 황금 김장독으로 변모한 수진의 성공 신화가 완벽한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절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민호가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아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과 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유산의 아픔 위에 가해진 시어머니의 잔혹한 학대, 그리고 방화라는 극한의 악행까지. 하지만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내 일어섰습니다. 정직한 김치 한 포기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글로벌 기업으로 꽃피우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것을. 말순이 차가운 지하도에서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의 김치를 먹으며 흘린 눈물은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반면 수진과 민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큰 사랑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김장독이 마침내 황금빛 행복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 어떤 시련도 진정한 사랑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